안녕하세요. 황실장TV 황실장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입시 속에서 우리 아이 영어 내신, 수능 최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오늘 그 명쾌한 해답을 해주실 수완지구 한수희 영어 전문 학원 박지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지우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영을 가르쳐 주실 만큼 잘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운동 중에 수영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도 수영하고 계신가요? 아주 바쁜 날이 아니면 거의 매일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씩씩하게 또 큰 소리로 강의를 하려면 체력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티칭도 너무 잘하시는 박지우 원장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요즘 수원지구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중학교 땐 매 시험마다 90점대였는데 고등학교 중간 기말 시험에서 왜 50점대, 70점대로 뚝 떨어지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본문을 더 외우게 하거나 문제풀이 양을 늘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원장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90점 이상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 점수가 바로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어머니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험의 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시험의 판 자체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이는 아직도 중등 3년의 커리큘럼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중등 시험은 범위가 협소하죠. 교과서 2과 정도의 학습지, 그리고 부교재가 나오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주 협소한 시험,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만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많은 문제를 드릴해서 풀기만 하면 고득점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쉬운 수능 내신형 공부에 갇혀서 그대로 그냥 신분만 바뀌어서 고등학생이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지에 찍히는 단어나 문장 구조나 아니면 서술형 시험을 보면 중등 시험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당연히 단순 암기나 양치기식 문제만 풀이하다 보면 90점이 나왔던 우리 아이 당연히 5, 60점대로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등 3학년이 있고 고등 3학년이 있죠. 그러면 총 우리 아이의 6년간의 커리를 6년짜리로 만드셔야 돼요. 6년짜리 커리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큰 축에 내신을 두지 않으시고 수능 공부를 큰 축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부 근육을 좀 키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 방어하는 것보다 수능 평가원의 지문을 방어하는 것이 5배, 6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의 수능 공부를 중심으로 두시고 거기에서 수능 지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내신 시험이 변형되어서 나오더라도 아이가 시험 고사장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점수 하락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중등 때 꼭 해야 될 거, 수능 수준의 구문 분석력, 그리고 수능 수준의 지문의 그 구조 형식을 볼 수 있는 눈을 중등 3학년 커리 때부터 학습을 시키셔야 합니다. 수완 한수희 영어 전문 학원에서 고3 수능 시스템을 커리큘럼에 도입해서 네. 3개년, 길게는 6개년까지 무한 반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등 내신 시험만 치르게 되면 1년에 4번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4번 시험 보면 바로바로 그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4번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완 한수희 영어에 와서라면 그 내신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공부하는 학습의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치러서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수능 머티리얼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의 본질을 내신만 방어하는 그런 공부에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그렇죠.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수능 영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렇죠. 수능 영어는 정교하고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지상파 방송국에서 2월에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출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2026학년도 후반부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실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의 근거, 그 다음에 해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빨리 수능 문제가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배포되는 시기를 딜레이 시킬 만큼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만큼 수능 문제는 까다롭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문제를 풀었는데 잘 안 풀려서 해설지를 봤는데요. 우리말 해설지를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영어 지문에도 국어의 어려운 비문학 지문들과 같은 유사한 지문들이 영어 지문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요. 자, 그런데 물리적 배경도 한몫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대 정원이 확대됐잖아요. 게다가 엊그저께 지역의사제가 도입이 된다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N수생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권 N수생이 거대 유입이 되어서 거의 24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실제 난이도가 향상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데다가 어렵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능 영어는 단순한 어학 시험이 아닙니다. 고도의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단지 매개체가 되는 언어가 영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학 시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실제 현장에서 감으로 푸는 그런 시험만 봐요. 감으로 푸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논리학 시험인데 감으로만 접근을 하면 당연히 불수능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구조랑 형식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해 각 과목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침서를 냅니다. 그럼 그 지침서에 실제 쓰여 있어요. 영어 과목이랑 국어 과목이랑 어떻게 좀 다른지, 그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시어나 뭐 글을 예측할 수 있는 연결어나 화제가 어떠어떠하다라는 서술어 파트의 속성, 이런 세 가지 메커니즘을 공부하라고 실제 그 지침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학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수험생이라면 50% 미만의 그런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공략하기보다는 50% 미만에 들어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구조 형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1등급을 유지하고 계속 방어하고 싶은 수험생이라면 평가원 지문 이외에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경찰사관 문제를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교육부에서 말씀을 주셨던 EBS 문제도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죠. 요점은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그저 감으로만 풀지 마시고 반드시 그 지문이 설계된 구조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공략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훈련을 넘어 고난도 킬러 문항 대비까지 맞춰야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수완 한수의 영어 학원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고1, 2 때는 우리 아이 내신만 준비하다가 고3 되면 수능시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담 전화 가끔 하십니다. 실제 많으세요. 그런데 단언컨대 고3이 되어서 그때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내일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 시험을 봐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 공부하는 거 봤더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공부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고요. 고3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여기가 수안지구이기 때문에 수안지구에서 간과하면 안 될 내용이 있어요. 제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고와 B고가 있습니다. A고는 수안지구 내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B고 같은 경우는 저기 동구권에 있는 학교입니다. A고는 범위가 협소해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아보니 B고에 비해서 범위도 협소하지만 시험도 조금 더 쉬워요. 자, 목전에 수능시험을 둔 우리 학생들은 드린 거는 공통점이잖아요. 그런데 넓은 범위의 어려운 시험에 단련이 된 친구는 수능 최저를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범위와 쉬운 난이도의 시험에 단련된 친구들은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안지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이래요. 그렇다면 수완한수의 영어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고3 커리큘럼을 3년 동안 반복을 하고 심화를 시켜주는 거죠. 고1 윈터부터 기초나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고3 커리큘럼을. 그리고 고2 때 심화시키고 확장시켜요. 그리고 고3 때 적용과 확장을 또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3, 메인은 고3 커리큘럼인데 그걸 조금 조정해서 고1, 2, 3, 3년 동안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게 내신 시험보다는 어려운 커리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서 내신 시험도 방어가 되고 내신 변형도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수능 체력을 고3 수준으로 끌어올려 두면은 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떤 고난도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신하고 수능하고 두 마리 토끼를 효율적으로 잡게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한데 한수희 영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수능 체력을 고3 수준으로 끌어올려두는 커리큘럼. 정말 신뢰가 갑니다. 그렇다면 학원에서 구체적으로 내신 대비는 어떻게 진행을 하죠?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별 기출 경향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미 해당 학교의 이해도를 높여 놓으신 상태고요. 그래서 암기할 거는 암기하고 또 변형 예상 문제 풀이까지 해서 이렇게 한 달 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주차별로 내준 그 워크북을 다 학습을 하여서 결국에는 1등급 내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와, 커리큘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에 그런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낸다니 대단하네요. 수원지구 고등학교들은 실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수안지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그리고 교과서 2과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이제 부교재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그리고 단어장이 추가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수안지구인데요. 동서, 남, 북구, 광산구 이렇게 했을 때 수안지구 내에서 지금 주는 시험 범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영어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정도면 음. 그냥 그 해설지 있잖아요. 네네네. 해설지 보면서 달달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전략적 사고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해설지를 그대로 외워서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 숙지한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먹힐 수도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단어도 바뀌고 구문도 살짝 비틀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설지만 보고 내가 내용을 파악하고 시험을 봐야지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변형 문제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케어할 수가 없어요. 오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주는 해설지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저희 원내에서는 못 쓰게끔 해요. 그래서 교재를 사면 당연히 해설지를 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웬만해서는 분석지도 못 보게 합니다. 그 분석지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 문장이 하나가 있고 그 아래 우리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식어구고 이런 걸 끊어 놓은 것들. 자,
분석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분석지의 함정은 영어 문장 그대로, 영어 문단 그대로 볼 수가 없게끔 만들어주고요. 더 심한 건 영어 문장 아래 우리말을 줘서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우리말을 먼저 보게끔 하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인 영어의 힘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실력을 퇴보시키게끔 만드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원내에서는 분석지나 아니면 해설지를 제공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아이들은 해설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잘 풀어야 하죠. 자, 이렇게 지문이 변형이 되어서 나와도 해설지 없이 내가 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평가원 지문으로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장님 말씀해주신 평가원 지문이 정확하게 왜 중요한 건가요? 우리 황 실장님께서는 수능 지문 혹은 평가원이 낸 그 모의고사 지문 하나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격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문제 하나당 비용이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자, 왜 그러냐? 문제를 출제했어요. 이렇게 문제 하나당 원고료는 3,000만 원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일단 수능 문제와 평가원 지문을 출제하기 위해 출제진과 검토위원을 모셔야 합니다. 한 대략 500여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을 모 리조트에 가둬야 돼요. 그래서 감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활동 같은 보안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지 인프라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셔놓은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나오는 쓰레기 있죠. 그걸 생활 쓰레기를 다 검토합니다. 그리고 경찰, 국가정보원까지 유관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요 비용이에요, 이곳은. 왜냐하면 시중 문제와 겹치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중 문제와 겹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 대형 입시기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그 서점에 있는 어떤 출판사의 모 문제와 비슷하다든지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인력이 사람으로 수작업으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제 되게 강화된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문제당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끔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있겠네요.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스를 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탄생한 이 문제는 오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적은 아름다운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우리 수험생한테는 저로서는 이렇게 고퀄리티의 오류가 적은, 오류가 없는 문제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가원 지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벌써 오늘 준비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과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아무리 입시 제도가 변한다 한들, 그리고 N수생 유입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한들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을 쌓아 놓으면 그 실력은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해설지에 의존하는 편안한 공부, 또 우리말이 나와 있는 분석지에 의존해서 하는 편안한 공부는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단어도 열심히 외우셔서 그 단어를 활용하며 구조와 그 형식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두시는 것이 정말 성공하는 입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능 공부를 항상 큰 축에 두시면 내신 공부와 내신 변형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와중에 저희 한수희 영어가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우 원장님의 깊이 있는 평가원 문제 구조 분석 수업은 유튜브 한수희 교육 채널에서 맛보기 영상으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을 먼저 경험해 보시고 수강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명쾌한 전략을 나눠주신 수완 한수희 영어 전문 학원 박지우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 실장 팁, 황 실장이었습니다.